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是为什么要交白卷？我一个中国人为什么要学英语呀？因为学英语对你长大了有好处呀。我长大了不也是中国人吗？那你出国工作怎么办？我为啥要出国工作呀？我就在家工作。那你出国旅游呢？中国那么多美景我都看不完，我还出国干啥？那以后外国人来中国，你怎么和人家沟通和交流呢？他们来中国就要学习中国话，入乡随俗不懂吗？惯他的毛病。 중국에서 일반 인민들까지 영어 교육이 확대된 것은 개혁 개방이 시작된 1970년대 말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어 학습은 개혁 개방과 동의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미친 영어라는 학습법을 주장한 리앙이라는 사람이 큰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큰 소리로 영어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방식을 통해 언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이 인민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영어가 갈등의 최전선으로 끌려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몇 년 전 정협의 한 위원은 90% 이상의 인민들이 일상 업무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구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도록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와 발맞춰 중국의 각종 언론들도 영어 학습을 줄이자는 의견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교육부 발표 영어 수업 시간 비중 최적화 9월 개학 후 시행 예정. 교육은 국가의 강대한 기초이며 학생들이 전면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문은 9월 개학 후 영어 수업 시간의 비중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매우 중대한 개혁입니다. 영어는 3대 주 과목 중 하나이며 고입, 대입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많은 학부모들이 영어 수업 비중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영어 수업 시간의 비율을 조정하는 목적은 학생들의 더 좋은 전면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지 영어 과목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수업 시간의 비중을 줄이면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과목 공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면적인 종합 소질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중국 교육부는 숙제와 사교육 등 학습에 부담을 주는 두 가지를 줄여주겠다는 슈앙젠 정책을 공개합니다. 평일 사교육 학습 시간이 제한되었고 휴일에는 예체능을 제외한 사교육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학원들이 폐업하고 수십만 명이 실직하게 됩니다. 또한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의 장소에서 사교육 광고를 게시하는 것마저 금지합니다.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초중고에서는 영어 교육 시간을 줄이고 예체능 시간을 늘리는 변화를 줍니다. 이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영어 사교육 시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영어 교육으로 유명했던 신동팡은 이 정책 덕분에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초중 고등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가니 오로지 성인 교육밖에 할 수 없었고 결국 대부분의 오프라인 지점들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주, 교사, 직원들은 날벼락을 맞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영어 교육 사업을 하는 월스트리트 잉글리시 역시 중국 정부 정책이 나온 바로 다음 달인 2021년 9월 중국 내 모든 교육시설을 폐쇄하고 중국 법인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2022년 발표된 정부 방안을 보면 학교 수업에서 영어를 줄인 것만큼 국어 학습을 늘렸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이념과 중화사상 관련된 내용이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어 수업 비중이 기존 주당 11에서 14%에서 6에서 8%로 감소했는데 이는 체육 수업보다도 비중이 낮아진 것입니다. 과거 중국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 조건에 영어 시험 합격이 필수였습니다. 이 영어 시험은 4급과 6급으로 나뉘는데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시안교통대학 같은 전국적인 명문대학의 졸업 조건에서 해당 시험과 학내 영어 시험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다른 대학교들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급증적인 움직임에 중국 인민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은 이제 중국 경제가 성장했으니 자신들이 영어를 배울 게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제 대학 수준 평가에 따르면 중국의 칭화대학 16위, 베이징 대학 31위, 저지앙 대학 51위 등 100위 안에 9개의 대학이 순위에 올랐을 정도로 중국의 교육 수준이 올라갔기에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한 영어 공부의 필요성 역시 줄어들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맥이 특히 중요한 중국 사회에서 해외파는 중국 내 대학을 다니는 것만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없다는 단점 역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적지 않은 인민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건 어때요? 사람들끼리 다 잘 못 섞인다. 네, 그거 인정해요. 그건 인정해요? 예, 왜냐하면 중국 정사에 다른 나라 좀 달라서 의시도 좀 다르니까. 최근 중국 여행 인플루언서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영상은 해외 여행을 가서 중국어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민들에게 중국어의 국제화가 잘 되고 있다. 중국어 및 중화 문명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굳이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영어 교육 억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인민들 역시 적지 않습니다. 연간 1천만 명이 응시하는 중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영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학을 가지 않는다고 해도 영어를 잘하면 중국 내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입시를 떠나 영어가 가능하면 해외의 정보, 지식을 보다 빨리 접할 수 있으며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영어 억제 정책에 따라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된다면 결국 아주 비싼 비용을 부담하며 과외 교사를 채용할 수 있거나 해외 조기 유학을 보낼 수 있는 부자들의 자녀들만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기에 대부분의 서민층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이죠. 즉 중국 정부가 학생들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며 도입한 정책은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유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의 영어 격차만 만들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법조인을 꿈꿀 수 있게 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축소할수록 중국인들의 영어 실력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 비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마윈이 알리바바를 창업하고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가 영어를 할 줄 알았고 1995년 미국에 가서 인터넷의 가능성을 다른 중국인들보다 먼저 알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중국 정부는 그 사다리를 치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의 외동딸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수많은 공산당 고위 간부들과 기업인들의 자녀들 역시 대부분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국가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화웨이 창업주인 런정페이의 딸 멍완저우 역시 당시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사람이 회사로 출근은 전혀 안 하는지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단지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 사회 전체적으로 영어 실력이 떨어질수록 외국인들과의 교류는 줄어들며 해외의 새로운 정보, 사상, 문학이 퍼지는 속도 역시 느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X 등 해외 SNS와 포털을 막으면서 사상 통제를 해왔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민들이 중국어가 아닌 것은 이해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인민들의 영어 실력 하락은 통제 사회를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이는 향후 중국이 점점 더 민족주의, 전체주의, 배타주의로 나아갈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현상이자 과거 중국의 세국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